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꿔주려고 한나쌤이 왔는데요. 오늘은 일탈행동이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제로 수업을 갖다가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굉장히 재밌으니까 흥미 갖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 하는 것처럼 우리 16강에서 했던 숙제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숙제 확인 들어갈게요. 자, 조직력이 강한 팀이 개인기가 강한 팀을 이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회 영향력이 큼을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논이다? 실제론입니다. 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개인의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실체이다. 자, 사회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자, 이것도 무슨 논이다? 실제론에 해당하겠죠.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리 산만한 학생도 그 반 들어가면 조용해지지. 그래서 그 반의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논에 해당한다? 실제론에 해당합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자, 우리 이거 무슨 설에 해당할까요?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회계약론은 사회 명목론을 갖다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능력자 확인 끝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일탈행동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일탈행동과 관련된 우리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자막들을 갖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갖다 볼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어떤 개념들이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일탈행동,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 갈등 이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론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가 뭐라고 얘기해서 일탈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를 먼저 적어보자면 우리 2단원 대단원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우리가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탈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일탈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일탈행동이 뭔 것 같아? 그럼 얘기해요. 범죄요. 범죄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도를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흉악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경우도 이제 일탈이 당연히 이제 해당하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일탈이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하나의 어떤 노래, 그러니까 대중가요긴 하죠. 대중가요긴 한데 제목이 자우림의 일탈이라고 하는 곡이 있더라고요. 함께 일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신나는 일 없을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그쵸? 자,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비 오는 겨울밤에 벗고 조깅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는요 꽃 달고 한번 춤출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일탈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요.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누구나 사실 조금 꿈꿔보는 일탈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좀 일탈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을 보니까 신도림 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사실 실제로 역 안에서 이렇게 진짜 스트립쇼를 갖다가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사실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선생님 지하철역에 그것도 사당역, 그게 굉장한 환승역이죠.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옆에 이렇게 옆눈으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살색 옷을 입은 줄 알았더니 옷을 홀딱 벗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춤을 추는데 너무 놀랐어요. 누구 봐도 일탈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약간 제정신이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가사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일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념에서 이제 일탈을 갖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탈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정리를 갖다 해야 될 부분은 일탈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일탈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탈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일단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갖다가 일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정상적인 행동이 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 우린 보통은 사회 규범을 벗어난 행위, 이런 행위를 갖다가 자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죠. 사회 규범을 어떻게 했다? 벗어난 행위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의미로서 일탈을 정리한다면요. 사회 자 구성원 대다수가 자 비정상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갖다가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일탈에 있어서의 범위는요, 협의와 광의, 그러니까 넓게도 이제 볼 수도 있고 좁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원의 잦은 지각,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 우리 친구들이 학생이니까 학생의 결석, 이제 이 결석을 무단결석이다라고 볼게요. 무단결석.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워낙 성실해서 무단결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상의 일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일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절도와 폭력, 이와 같은 일탈을 갖다가 따로 뭐라고 규정을 갖다가 짓게 되냐면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일탈은 어떤 것이 일탈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범죄, 여러 가지 범죄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뉴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런 범죄들을 대부분 일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게 되는 무단결석이라든지 여기는 선생님 회사원의 잦은 지각이다라고 써놨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잦은 지각도 뭐에 해당한다? 일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에티켓을 갖다가 우리가 좀 벗어난 행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줄서기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일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탈의 어떤 범위는 범죄도 포함을 하지만 자, 그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규범을 벗어났거나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일탈을 갖다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받게 되냐면요. 사회적인 제재를 갖다가 받게 되죠. 그럼 이 제재의 어떤 범위도 사실 일탈이 어떤 성격의 일탈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범죄와 같은 제재를 갖다가 받게 되면 이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법, 특히나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갖다 한 경우를 갖다 우리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갖다가 저질렀을 경우에는요. 법적인 제재, 법적인 처벌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죠. 법적 제재를 받게 돼요. 하지만 이와 같은 회사원이 잦은 지각을 했다든지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있어서의 규범으로서의 제재, 학교의 규범으로서의 제재라든지 또는 이거에 뭐 에티켓을 갖다가 어긴 행동을 갖다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난을 갖다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사회적인 제재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일탈의 범위를 범죄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사례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공부를 갖다가 했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를 사실 내가 잘 이해하고 풀고 접근할 수 있느냐,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너무 범죄로 국한되지 말고 좀 넓은 범위로서의 일탈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탈의 의미 정도만 내가 좀 기억을 갖다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일탈의 특징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탈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탈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인데 상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성이다라는 거 선생님 옆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 자막을 갖다 CG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 사람 누구예요? 모르죠. 선생님도 이 미니스커트와 관련된 사실 우리 그 탐구 자료에 있다가 잠깐 보겠지만 197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발도 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단속을 했냐면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단속을 했죠. 사실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죠. 그때 장발하게 되면 남자들이 장발 얼마나 많이 해요. 되게 이렇게 멋진 남자가 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막 순정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주인공 같고 선생님이 이제 장발을 했던 연예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약간 멋있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인물은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남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의 장발은 꽤 멋있다라고 평가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거 70년대 때는 굉장히 그것을 갖다 단속하고 규제했죠. 오히려 국가가 규범, 법으로 인해서 제재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 어떤 사례를 해서 미니스커트는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를 갖다 생각을 갖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은 메리 퀀트라고 해서 이 미니스커트를 패션화한 최초의 이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럽 사회도 여성들이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과거부터 입고 다니지는 않았죠. 그래서 긴 우리가 치마 같은 발목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의상을 갖다가 입고 다니다가 이런 미니스커트라고 하는 패션이 파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고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어떤 행동, 어떤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자 뭐가 된다? 일탈이 아니다. 과거에는 일탈이었지만 현재는 일탈이 아니고 우리나라 70년대 때도 미니스커트나 남자의 장발 같은 경우는 일탈이었지만 현재는 일탈이다, 일탈이 아니다, 일탈이 아니다. 따라서 일탈은 자 무슨 성을 갖는다? 상대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있어서의 상대성을 갖다가 갖게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시기, 그 다음에 문화, 상황. 자, 이것에 따라서 일탈일 수도 있고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가 바로 시기적인 거죠.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게 되면요. 미국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용인되는 여러 가지 행위가 미국 문화에 가게 되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된다?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일탈과 일탈이 아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배우가 특히 선생님 이제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무용 이제 공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진하게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배우들 그다음에 이제 무용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옆에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도 주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무대 위에서 그런 어떤 화장들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뭐 학교에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화장을 하고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장례식장이 저렇게 화려한 화장을 하고 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우리가 것도 일탈에 있어서의 상대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짙은 화장을 선생님이 써줄게요. 짙은 화장이 때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탈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를 이제 일단 좀 접근을 갖다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일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탈의 종류는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탈의 종류를 일단 선생님과 함께 정리할게요. 일탈의 종류는 첫 번째는요. 아노미론이 있어요. 아노미론.
처음 듣는 건 사실 아닐 거예요. 중학교 교육과정에 충분히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이 아노미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 아노미론, 일탈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탈의 종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탈과 관련된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노미론은 두 명의 학자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디르켐이다라고 하는 학자의 아노미를 갖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르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일탈은 사회 규범이 없는 사회의 규범의 무규범 상태. 또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 또는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가 됐을 때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많이 표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디르켐이 있어서 이 아노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디르켐이 일탈에 대해서 가졌던 기본적인 우리가 전제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참고사항 정도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요. 일탈 자체가 사회적 우리가 현상이다.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반드시 일탈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일탈이 반드시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일탈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을 갖다가 가지고 요 내용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갖다 사회 변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가장 배경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사회 변화로는 뭐가 있을까요? 산업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변하기 시작했다? 정보화 사회로 변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변화를 갖다 하다 보니까는 원래 규범, 이 디르켐 같은 경우는 원래 기능주의자잖아요. 우리 그 앞쪽에서 왜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그다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사회 현상을 갖다가 구분을 했는데 이 디르켐 같은 경우는 구조 기능주의자란 말이에요. 구조 기능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면요. 그냥 기능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능론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회에 있어서의 기능들을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능론의 기본적인 어떤 사회 구조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르켐도 사회를 그렇게 인식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인식을 했지만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규범이라는 것이 제 기능을 갖다가 쭉 하고 그 규범으로서 있어서의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들을 갖다가 규제한다든지 행동의 방향성을 갖다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무슨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무규범의 상태가 나타난다든지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치관의 혼란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사회에 있다가 많은 서구사회의 가치관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혼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혼하면은 정말 난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특히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뭐 어떤 주홍 글씨처럼 이혼녀라고 하는 어떤 딱지가 붙게 되고 그 이혼녀라고 하는 딱지는 그 여자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생활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비난 같은 것들을 한 몸에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서구적 가치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혼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서구의 가치관이 충돌을 갖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이제 현상이긴 한데요. 뭐 동거 같은 경우도 있죠. 동거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왜 서양 사회를 갖다 보게 되면 혼인 전에 남녀가 함께 이제 생활을 갖다가 해보는 것을 갖다 우리는 동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그런 어떤 동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이혼녀처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주홍 글씨, 굉장히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말 몹쓸 사람으로 비난을 갖다 받게 됐는데 그런 어떤 서구적 가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혼란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사회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이중 규범이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보면 될 것 같고 무규범 상태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정보화 사회가 등장을 해서 우리 예를 들면 뭐 네티켓 요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었긴 했는데요. 초반만 하더라도 이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있어서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제시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어떤 뭐 댓글을 달았을 때 아니면 이런 어떤 정보를 갖다가 뭐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게시를 했을 때 이것이 일탈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 뭐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어서의 일탈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절한 규범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가 해주고요. 적절한 규범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범의 통제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강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갖다가 정립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탈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탈은 사회현상이고 이 일탈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디르켐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일탈을 갖다가 이런 어떤 규범의 제시와 가치관 정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머튼의 아노미가 되죠. 자, 시험 문제나 뭐 나올 때는 뭐 우리가 아노미론에서 디르켐이 나올 수도 있고 머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머튼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구성원들이 이 머튼도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갖다가 분석을 갖다 하게 됐는데 이 머튼의 아노미는 좀 어려운 말로는요. 구조 긴장 이론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게 돼요. 왜 구조 긴장 이론인지 선생님 설명을 갖다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머튼 입장에서는 한 구조, 하나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비슷한 목표를 갖다가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비슷하게 목표로 이제 설정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에서는 문화적 목표가 생겨나는데 자, 문화적 목표가 생겨나는데 사실상 이 문화적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차별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돈을 벌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 기회가 어떻게 오지 않는다? 동등하게 오진 않습니다. 누구나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기회가 모든 학생들한테 공정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주변에서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강사 입장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굉장히 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에도 뭐 원한다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집에 뭐 공부방도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고 원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집도 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죠. 내가 원하는 학원을 마음대로 막 다닌다든지 나만의 어떤 굉장히 공부 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부방이 있다든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튼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발생한다? 일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지배.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지배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에서 지배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사람들은 상류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배층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문화적 목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는
결국에는 자본주의에서 상류층이 훨씬 더 기회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다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피지배다라고 이제 보면은 좀 그렇고요. 자본주의에서 자 하류층 아니면 뭐 중하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 기회를 갖다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요 이 목표를 갖다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는 자 무슨 수단을 사용하게 되냐면요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범을 벗어난 행위로서 문화적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려고 하는 뭐를 갖다가 행동을 갖다가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일탈이다라고 머튼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튼을 이렇게 다른 말로 요 말을 갖다 쓰게 되냐면요. 자, 목표와 수단의 괴리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게 됐고요. 요 앞에 이제 문장을 조금 여기다 조금 더 써놓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문화적 목표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수단의 괴리. 그럼 어떤 수단을 갖다가 쓰냐면요. 이 문화적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데 정상적 수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 수단이 있다는 얘기죠.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갖다가 얻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문대 입학. 일단 명문대에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입학하기 위해서는요. 수능시험을 굉장히 잘 보면 명문대에 사실 입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상적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 시험을 갖다가 제대로 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정상적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정상형 또는 동조형 사회 규범에 동조했다라고 동조형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는 비정상적인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컨닝을 갖다가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러 불법적인 방법을 갖다가 통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갖다가 얻도록 하죠. 그래서 보통 컨닝 아니면 대리 시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대리 시험.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그치? 지금 현재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자기 대신 시험을 갖다가 보게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매번 뉴스에 걸리잖아요. 걸리다 보면은 그 학생은 향후 몇 년간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법적 또 제재를 갖다가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명문대 입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수단을 갖다가 이용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범죄형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문화적 목표를 그쵸?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디르켐의 아노미와 자 모의 아노미를 갖다가 머튼의 아노미를 일단 구별을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앞쪽으로 가서 또 다른 이론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자, 차별교제 이론인데요. 차별교제 이론. 이 차별교제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에 있어서의 속담을 갖다가 조금 할게요. 까마귀 뭐 있는 곳에 백로야 뭐 가지 마라 이런 어떤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맹모가 누구예요? 그쵸? 맹자의 어머니 삼천지교. 맹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상한 걸 갖다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차별교제 이론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좀 선생님 설명을 갖다 한다면요. 차별교제 이론은요. 말 그대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서 자 뭐를 갖다 학습한다? 일탈을 배운다라고 보는 거니까 애당초부터
자, 일탈행위를 한 친구들과 어울려 있다 보면은 또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은요. 자, 어떻게 된다? 일탈을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범죄자들이 많은 동네라든지 우리 우범지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자기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일탈을 학습하는 거. 이게 바로 차별교제 이론이고 이것이 하나의 일탈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차별교제 이론 같은 경우는요. 이 학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차별교제 이론의 학습은 일단은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또는 이 강도는 칼등 강도가 아니에요. 세기를 갖다 이야기를 하겠죠.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맺느냐 또는 얼만큼 우선성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탈이 학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어떤 친구들이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요.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일탈인데 새치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그걸 굉장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새치기를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갖다가 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운전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운전 누구한테 많이 배우냐면요. 물론 운전 학원에 가서도 배우긴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이제 가장 친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있죠.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또는 나중에 우리 그 면허 같은 경우는 보통 성인이 돼서 이제 취득을 갖다 이제 면허증을 갖다가 따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성 친구들 아니면 동성 친구들한테 이제 운전을 하는 어떤 습관을 갖다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좀 나쁜 이제 습관을 배운 게요.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하고 가까운 이제 친족 중에 선생님 함께 항상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한쪽 다리를 갖다 이렇게 약간 올리고 그러니까 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고 되게 위험스러운 자세긴 한데 그런 행동으로 운전을 갖다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느 날 이제 자기 이제 선생님 자동차를 갖다 구입을 해서 운전을 했더니 어느 순간 선생님도 다리를 슬쩍 올려가지고 늘상 봐왔던 그 행동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차별교제 이론 같은 경우는요, 이 빈도죠. 자주 보고. 그다음 세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일탈은 학습이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근데 이 차별교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약간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냐면요, 이건 약간 비난입니다. 비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서 여러 빈도, 강도, 지속성, 우선성에 따라서 관계를 맺더라도 그 개인이, 그 인간이 주체성이 있고 자율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관계에 의해서 무조건 일탈이 학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범지대에 있더라도 이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나 자율성에 의해서 그런 일탈이 학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맹자의 엄마도 맹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은 굳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일탈이 학습되지 않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차별교제 이론을 갖다가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오늘 이제 공부하는 우리 탐스러운 사회문화는요, 사실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갖다가 가지고 어떤 특정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수업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요, 나는 일탈이론 3가지를 알고 있다. 요 3가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탈이론의 마지막 3번째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낙인 이론이 되는데요. 자,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보통 2차적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2차적 일탈은 왜 생기냐면은 바로 낙인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되죠. 일탈자로. 자, 일탈자 또는 일탈 집단으로 낙인을 갖다가 받게 되는 사람이 낙인을 받게 되면
자, 스스로 뭐를 갖다가 2차적 일탈을 갖다가 반복하는 것을 갖다가 낙인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인 이론은 범죄자, 이미 일탈을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좀 적절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학교에서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수 있는 일인데 좀 약간 그 교실 내에서 또는 학급 내에서 어떤 특정 학생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뭐 눈을 감아라. 눈을 감고 자기가 가져간 사람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게 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가방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서로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도 행위 같은 것들이 발각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어떤 순간적인 또는 뭐 충동적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범죄를 갖다가 저질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계획적이 굉장히 의도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일탈을 갖다가 이제 낙인을 갖다가 찍히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 뭐라고 생각한다? 일탈자, 일탈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또는 그 학생은요, 스스로 자기는 일탈자다. 난 낙인을 받았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갖다가 상징을 갖다가 상징화시키면서 반복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이게 낙인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은 이 일탈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탈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에서 우리는 일탈이 이제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낙인 이론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비판을 갖다 하게 되냐면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2차적 일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뭐를 갖다가 잘 설명하지 못하냐면 1차적 일탈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일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탈에 대한 어떤 실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탈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부여가 됐을 때 우리 일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어떤 접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탈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여기다 비판 이렇게 써놨지만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우리가 수능을 갖다가 보는 언니 오빠들이 좀 더 차별규제 이론과 낙인 이론을 갖다가 좀 더 깊이 공부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뭐 차별규제 이론은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고 낙인 이론 정리를 해주면 조금 내용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선생님 좀 더 추가를 갖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필기 노트에 꼼꼼하게 적어놓고, 우리 보통 2학년 때 탐스러운 사회문화 하게 되면은 수능 선택 과목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해서 여러분들만에 있어서의 어떤 완성된 사회문화 필기본을 갖다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까지 해서 우리는 대표적인 3가지 이론을 갖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공부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일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우리 앞쪽에 기계처럼 했던 거 있죠. 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그래서 거시와 미시를 갖다가 특별히 나누진 않고요. 선생님이 기능론, 그 다음에 2번째는 갈등론, 그 다음에 3번째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해서 3가지 입장에서 자, 일탈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능론 키워드 선생님 몇 개 적어줄게요. 기능론 키워드는 기능끼리의 어떤 의존, 기능이 제 역할 또는 뭐 협력, 사회 유지, 이런 게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 자체가 착취와 지배,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키워드로 볼 수가 있고요. 상상론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자 뭐가 된다? 의미 부여.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론 같은 경우는 이 일탈 자체를 갖다가 기능끼리의 의존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론에서는요, 좀 부정적인 거. 예를 들면은 갈등 한번 볼게요.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는 선생님이 갈등을 기능론에서는 정상이라고 볼까요? 비정상이라고 볼까요? 우리 사회를 되게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정적 구조에서 뭔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일탈도 바람직한 우리가 그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탈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갖다가 자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된다? 바로 기능에 있어서의 회복이죠. 사회에 있어서의 기능이다라고 얘기돼. 이 기능을 갖다가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뭐 규범의 기능을 회복을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앞쪽에서 우리 디르케미 아노미 했죠. 그거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일탈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상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탈을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갈등론 같은 경우는요. 자 일탈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자 갈등론에서 갈등은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착취, 지배, 그다음 불합리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배 집단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일탈 또는 갈등 이런 것처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탈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그대로 어떻게 됐다? 표출됐다.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론 같은 경우는요. 상호작용, 의미부여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일탈 같은 경우는요. 일탈에 대한 어떤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탈은 자 부정적 의미부여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의 이 상상론에 가장 우리가 부합하는 앞에 있는 이론으로는 낙인 이론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낙인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결국에는 데모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탈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은 사실 일탈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관점은 사회 현상을 보는 모든 현상과 관련된 문제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양한 사회 문제 있잖아요. 뭐 가족 문제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1단원, 2단원, 3단원 모든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에 대한 접근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은 점점 마지막 단원까지 하면서 자기 내공처럼 쌓일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 정리 끝났고 우리 그 자료 보면서 문제풀이와 함께 자료 탐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노미적 일탈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일탈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 바로 머튼의 아노미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기회가 거의 막혀버린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것이 머튼의 아노미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자료, 우리가 그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르켐의 아노미인지 머튼의 아노미인지 교재 내용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자, 낙인 이론에 이제 해당하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는 자, 전과자로 인식하게 되고 다른 전과자들과 비슷한 유형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일탈 행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자,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일탈을 저질렀는데도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숨은 비행이다라고도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낙인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낙인 이론의 한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을 갖다가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앞쪽에서 있던 실제론과 명목론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서술형 83쪽의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 봅시다. 퇴폐사회 풍조 일제 단속해서 70년대에 장발 단속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위 사례에 나타난 일탈 행동. 이때 당시 일탈은 뭐가 되냐면요. 머리를 기른 것이 일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장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위 사례에 나타난 경찰의 단속행위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좀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능론 같은 경우는요. 자, 장발을 어떻게 하면 이거는 규범에서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규범으로서의 통제 또는 규범으로서의 제재 라고 우리가 이 단속행위를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이 단속행위 자체를 갖다가 오히려 지배 집단이 자기네들이 어떤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강제한다든지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단속행위를 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이제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머트는 자, 가를 사회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계리로 규정한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본다? 아놈이라고 본다. 그럼 이해가 되죠? 금방. 자, 그 다음에 이에 비해 디르켐은 아노미의 원인을 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머튼의 아노미와 디르켐의 아노미를 갖다가 구별하는 문제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7번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죠. 사회규범의 약화 또는 뭐 무규범 상태, 가치관의 혼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이론 나와 있죠. 자, 개인적 일탈 행동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자, 동조적인 행동 유형과 멀어지고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다? 차별교제 이론이죠.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할 수 있는 잘 표현법은 뭐가 될까요? 5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하는 사람과 애당초 가까워지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야지만 일탈을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어질 수 있는데 자, 이를 가르쳐 자, 우리는 1차적 일탈이라고 하게 되죠. 1차적 일탈은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쭉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 일탈자가 낙인을 갖다가 우리가 찍히게 되면은요. 자, 몇 차 일탈을 하게 된다? 2차적 일탈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 알맞을 말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의 이론에 대한 설명. 자, 위의 이론, 낙인 이론에 해당하게 되죠. 낙인 이론은 선생님이 상상론을 대표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장 적절한 설명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 거시적 원인 아니죠. 상상론 미시적이니까 일탈 행동 고유의 특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 일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어떻게 처음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가? 자, 이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문제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자, 오늘의 능력자 확인 문제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일탈 행위를 하는 일탈에 대한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에 대해서 체크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탈은 가정이나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기, 갈, 상. 자, 숙제고요. 두 번째 볼게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과의 괴리로 일탈이 발생한다. 이것도 기갈사항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탈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집단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는요. 책 간단하게 뭐 예습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